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삶은 한마디로 또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이는 쉽게 말하면 생각이 모자라고 또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데, 대체로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곧 에고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거나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그 암, 즉 지식이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에고는 육체의 오감을 통해 들어온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갖고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자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것 모두가 자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기능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권 시대 때는 수많은 그 좌파 인사들이 많았었죠. 그 사람들이 뭐 좌파인지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깨놓고 보면. 이게 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또라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며,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을 몰라요, 이거를. 예. 만약에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 미래에 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이 사회주의 반역자들이, 사회주의 하면 왜 반역자인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사회주의 반역자들이 이북을 보면서 이북을 추종하는 것을 보면 자의식은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꿈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또라이의 삶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을 위해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듭나기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인간의 삶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세상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입자적 삶이라고 합니다. 몸 밖의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에서 입자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본 것, 이런 것 전부 다 입자죠. 들은 것, 입자입니다. 소리도.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매스컴이 발표하는 가짜뉴스. 요즘은 이제 가짜뉴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뭐가 가짜냐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매스컴이 발표하는 가짜뉴스. 그리고 누군가가 전하는 소식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대로 퍼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자적 삶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직접 바라보고 자신을 움직이는 삶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육체의 오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직접 나가 세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직접 나가 세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직접 나가 세상을 살피는 것을 직감이라고 하며, 육체를 통하지 않고 마음이 직접 나간다 해서 이것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기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기는 곧 에너지를 뜻하며 기감은 마음이라는 에너지가 직접 나가 세상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감은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아는 예감이나 또 영적 세계를 감지하는 영감 따위가 모두 기감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기는 에너지일 뿐 자의식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기감이 아닌 겁니다. 그게. 기는 에너지일 뿐 자의식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의식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이라면 기는 느끼고 직접 느껴요. 직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을 움직일 뿐 필요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려워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작용하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에요. 자의식이 입자적 삶이라면 영혼은 곧 파동적 삶입니다. 파동을 통해 세상을 직접 살피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대체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의식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그 지식이 자의식에 쌓이면 그 지식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전부 다 이상한 소리하고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거듭나게 해서 세상을 진실을 알고 나서 세상을 보세요.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떤 코미디언은 여자 코미디언이지만 전에 광우병 파동 때 그 광우병 소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한 점이라도 먹으면은 청산가리 먹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이 떠들고 있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자기 자의식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사드가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어쩌다. 저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의식의 삶은 결코 현실과 상관없이 무지한 것입니다. 다 무지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눈이라도 떠였는데 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눈 감고 했었죠. 정말 전 정권 때 나는 정말 크게 실망 많이 했어요.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게 정말 애도 많이 썼습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어차피 겪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모르고 자의식을 내세워 그것을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빨리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은 대중이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돼요. 대중이 눈을 떠야 됩니다. 기감은 곧 현실입니다. 안다 모른다와 상관없이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영원히 의심스러우면 영혼은 파동을 통해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상관없이 필요하면 그 순간 작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자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의구심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영혼에 눈만 뜨게 되면은 영혼이 느껴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려고 영혼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작용이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영혼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지금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라이가 거듭나는 삶입니다. 영혼의 의구심이 자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라이가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직감으로다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의식과 영혼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안다라는 걸 느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러지. 아셨습니까? 빨리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생각이 없지만 의구심이 들면 파장을 통해 세상을 직접 관찰합니다. 상대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면 파동을 통해 상대방 마음을 관찰하면 그 생각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 돌아가는 게 보여요. 아니면 그 심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이런 거 다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 그러나 어쨌든 머리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생각 돌아가는 게. 아셨습니까?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힘이 몸 밖의 세상을 끌어오면, 그 보고서 끌어오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끌어당기는 힘 안에 숨어있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또 영혼은 뻗어나가는 힘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면 그 안에 숨어있는 끌어당기는 작용이 그것을 끌어옵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자의식에 끌어당기는 힘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의식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영혼에 뻗어나가는 힘 안에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이퍼를 통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 차 안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을 자기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자꾸 생각했더니 또 만난 것은 이렇게 사이퍼가 그 여학생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불러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공시키는 비결도 결국 사이퍼가 하는 일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있어, 어디가 아파요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이 그 병을 염려하여 자꾸 병에 대해 생각하면 그 생각은 영혼 안에 각인이 돼요. 그 생각이 영혼 안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면 영혼은 사이퍼를 통해 그 병을 불러옵니다. 이래서 병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그걸 불러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을 염려하지 말고 영혼 안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각인시키면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영혼 안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통해 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멘탈요법이라 하며, 멘탈요법은 맨발로 맨땅을 밟는 맨땅요법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예. 우리는 옛날에 이 대한민국의 거의 전국을 돌면서 매년마다 한 번씩 의료봉사를 했어요. 의료팀도 우리는 거의 전 의료팀이 다 가면은 종합병원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진료를 보고 또 약은 충분히 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 없다는 걸 보면서 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 생각에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못 찾았습니다, 그거를.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은 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어지러운 거예요, 자꾸. 어지러워가지고 좋은 한약박이랑 한약박을 다 다녔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나이가 바뀌어서 그런데 내가 15살 때 산에 가서 내가 운동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산에서 운동할 때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면서 해요. 그리고 잠도 맨땅에서 잡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맨땅에서 그 당시에 또 자라 그랬는데 나는 안 잤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내가 침대 생활하던 사람이 땅에서 잘나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좀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나무 위에서 잤어요, 나무까지 해서. 그때 그 우리 선배들이 내가 나가면서 너 나중에 늙어서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맨땅에서 자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속안으로는 많이 그렇게 주무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잘난 척 했죠, 그때는. 왜냐면 내가 건강하니까. 그 15살짜리가 뭐 그렇게 몸이 아프겠어요. 우리 그 당시에 선배들도 다 38, 39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역시 어지럽다 보니까 그 산에서 그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이 앞에 산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맨땅요법입니다. 그리고 맨땅요법은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낫고 안 나는 건 멘탈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영혼 안에 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병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병을 붙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병이 병을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앞으로는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맨땅요법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퍼져나가야 할 것은 멘탈요법입니다.
물론 현대의학도 아주 훌륭하죠. 현대의학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살려면은 역시 멘탈요법과 맨땅요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됩니다. 앞으로 멘탈요법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우주와 함께 살며 이 우주를 알고 싶으면, 선생님 어떻게 우주를 아십니까? 우주를 알고 싶으면 영혼을 통해 우주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현실성이 없지만 영혼은 현실을 바로 아는 사실적인 것입니다. 영혼은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을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은 안 합니다. 직접 알게만 하는 거죠. 여기 처음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도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됐듯이.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현실을 바로 아는 거듭나기 능력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 진실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은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입니다. 저 맨 밑에 칸에 있어요. 저 맨 밑에 칸에. 잘 안 보이죠? 예, 저 밑에.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덤이 왜 이상한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 가수 신해철의 무덤, 그 밑에 있는 건 신해철의 무덤이에요. 같은 거지만 저건 입체적이죠. 저건 피라미드식이죠. 저 위에 것도 저기 알아보면 피라미드입니다. 같은 겁니다. 모양 같아요. 왜 가수 신해철의 무덤 또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저 그림을 보세요. 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유엔입니다. 저 유엔 마크나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앰뷸런스에 붙어있는 마크예요. 앰뷸런스에 있는 저 마크, 그리고 그 밑에 신해철의 머리에는 왜 뱀이 그려져 있는지, 그 내용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볼 뿐이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시안이 없어서 그래요. 저것도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저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을 몰라요.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하는 정치가 또한 자신을 위해 나라를 망쳐먹을 사람인지, 망쳐먹죠. 아니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사람인지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거듭나기를 한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고 그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공중에 붕 뜬 듯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듭나기를 통해 이 지구를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